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안신혜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두고 일희일비하는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역전세난 보고 앞으로 대세 하락장을 예견하는가 한편에서는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놓고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감지되는 시그널은 무엇일까요? 가이드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가치 분석은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영 이사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찬 일부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궁금증 받고 있는데요. 활짝 열려있죠. 전화는 02077-6356번, 간편한 문자 상담은 070-5143-7902번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전화 상담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 연결됐습니다. 어떤 고민 안고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서구 이촌동에 대림 아파트 29평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매도 시점 궁금하신 분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사님 바로 연결해 볼게요. 자, 이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아파트를 지금 어떻게 전세를 안고 보유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거주를 하시나요? 지금 실거주 중입니다. 실거주 중이시고 이거를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제가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2016년 중반 그 정도에 매수했었어요. 그러셨구나. 지금 네. 시세가 꽤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네. 굉장히 기쁘실 것 같은데 이제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과연 이걸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될까 약간 고민이 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요. 네. 일단은 고민하지 말고 들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지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우리 아파트가 여기 위치에 있죠. 여기 옆에 이제 그 북한강 성원하고 나란히 이렇게 한강변에 마치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그러한 아파트입니다. 이제 여기.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시는 부분은 이런 걸 것 같아요. 단기에 지금 한 2년 새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아마 지금 호가가 뭐 13억, 14억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내가 계속 가져가야 될까?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일단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입지예요, 입지. 지금 지도를 약간 이렇게 줄여서 보시면은 앞으로 뭐가 있습니까? 한강이 있거든요. 한강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 이렇게 한강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약간 그러니까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남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으면서 더군다나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의도가 있어요. 뭐네요? 여의도가 있다 보니까 여의도의 어떤 상업지구, 업무지구, 업타운의 뷰를 볼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한강변의 뷰를 갖고 있는 아파트가 일단 많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아파트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입지적인 강점이 매우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입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호재예요, 호재. 이 호재가 바로 이 아파트가 용산에, 그것도 이 국제업무지구. 지금 이제 아마 뭐 6월 말 정도에 발표가 난다고 했다가 이제 그 용역 발표를 검토한 거를 다시 조금 더 늦춰서 뭐 한 두세 달 더 뒤에 발표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늦춰지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게 핫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시장에 많은 충격을 줄 수 있을지, 많은 이슈가 될지를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만큼 또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발표에 대한 기간을 좀 늦춰가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여기는 분명히 될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입지에 있으면서 앞에는 한강뷰가 있다, 한강이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아파트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제 업무지구뿐 아니라 용산 자체가 지금 사실은 보면은요.
이 서울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핫한 자리, 가장 핫한 부동산 입지는 어디냐 하면 무조건 다 꼽을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다 용산이라고 아마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모든 호재들이 다 밀집돼 있고 그리고 그 호재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하나씩 완전히 오픈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세 번째 제가 볼 때는 그 가져가셔야 될 이유를 또 하나 꼽자면 바로 이제 이 심리가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은 심리 시장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투자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을 때는 전체적인 시장이 좀 안 좋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왠지 괜찮을 것 같아라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호재들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계속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사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약간의 핸디캡이라고 한다면 이제 층수가 좀 높다 보니까 뭐 용적률이 이미 이제 쓸 만큼 썼다. 그래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제한 사항도 많다 보니까 나중에 재건축이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그래서 전망을 좀 약간 깎아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얘가 재건축이 되냐 안 되느냐 보다는요. 과연 앞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아파트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못 올라갈까? 여기서 멈출까? 더 많이 올라갈까? 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호재 그리고 갖고 있는 입지 자체가 사실 이렇게 한강변을 바로 앞에 끼고 있으면서 용산국제 업무지구를 바로 뒤로 끼고 있는 이런 입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용산에서도 잘 없는 입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유한 입지만으로도 충분히 앞으로 사람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꾸준히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아직 그런 기간이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론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계속 아무래도 이제 마스터 플랜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가격은 출렁하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호재들 사이에서 또 잠깐 멈칫할 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는 시간의 어떤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용산 마스터 플랜에서 뭐 지금 여기 철로가 사실은 있는 것들이 좀 약간 그 어떻게 보면 또 뭐 시끄럽다, 소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철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하화 얘기가 지금 그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되는 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것 자체도 하나의 호재로도 계속 작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지금 이 강변북로도 지하화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기가 뭔가 엄청난 변화들이 계속해서 들어갈 것 같아라고 판단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단기에 급하게 매도를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일단 좀 더 들고 가시면서 매도를 좀 더 천천히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우리 시청자님 지금 혹시 결혼을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아직 자녀는 없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는 아직 없으시고 왜냐하면 이제 그 거주하시면서 아마 느끼실 건데 이쪽이 좀 학군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자녀분이 만약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 학령기 시기가 접어들 때쯤에는 그때는 한번 다시 매도를 계획해 보신다거나 이렇게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급하게 움직이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이니까요. 일단 좋은 흐름 좀 더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매도 시점 재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왜 입지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보유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고민 좀 말씀해 주세요. 저 동작구 상도동에 상도 레미안 3차가 있는데 네. 혹시 뭐 거주도 하는데 또 투자도 뭐 하여튼 투자 겸 거주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둘 다 만족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괜찮은지 저희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상도 3차를 보신 게 이제 투자만 아니라 거주도 같이 겸하시는 건가요? 네, 같이 생각하고 네, 있어요. 일단은 이제 거주하실 집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의 차익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쪽을 보신 것 같고요. 네. 일단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이제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주 쪽으로는 굉장히 만족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투자를 많은 차익을 좀 기대하면서 보겠다. 이쪽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러니까 거주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약간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지금 서울에 있는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뭐 그 한강변에 있지 용산에 있는 아파트들, 동부이촌동이라든지 이런 일대, 뭐 서부이촌동도 그렇고요. 그 일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호재를 안고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그 외 지역들은 지금 사실 단기가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 많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쉬어가야 된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신 아파트 역시 한 단기간 좀 시세는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매수하고 나서 내 아파트가 왜 이렇게 안 오를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는 있다. 하지만 입지적으로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하셔도 괜찮다는 답변으로 일단 정리해드리고요. 지도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우리 아파트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쪽 그 상도동 쪽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로 일단은 그 레미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아파트예요. 이제 아파트가 사실은 브랜드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브랜드를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아파트 이름에도 신경을 쓰고 또 어떤 브랜드인지 굉장히 따져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일대에서는 흔치 않은 좀 대단지 아파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단계 좀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유를 좀 설명드려 보자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 아파트를 좀 넓게 이렇게 보면 앞으로는 지금 여기 흑석 그 뉴타운이 있죠. 사실 이제 흑석 뉴타운 때문에 우리 아파트 일대, 그러니까 이 동작구 자체가 사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요즘은 강남 4구라고 했을 때 과연 강남 4구가 강동구냐, 우리 동작구다 이런 얘기도 나올 만큼 어떤 동작구가 강동구의 시세를 많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사실 보시면 이 가격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흑산 뉴타운 이쪽에서 어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졌고 또 이제 한강변 쪽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쪽에 대한 입지에 대한 어떤 평가가 바뀌었다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뭐 9호선 라인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호재로 작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어요. 이 노량진 뉴타운이 또 요즘 되게 뜨겁거든요. 노량진 뉴타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하고 재건축은 좀 아닌가? 이제 재개발로 가야 되나? 하면서 이쪽에 지금 또 진행이 좀 빨라지면서 다 조합 설립이 다 진행됐고 하다 보니까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지금 속속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일대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그전에는 좀 어떤 불응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서 좀 약간 평가가 좀 약간 깎였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입지적으로 보면은 이제 옆으로는 서초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강남을 끼고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잘 못 받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받고 있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서초구가 옆에 있고 이제 서울 용산 접근성도 좋고 어떻게 입지에서 보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쪽에 안쪽에 있는 그 강동구보다는 여기가 더 입지적으로 좋잖아요. 제가 굳이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지역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이제 올라갈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보신 아파트의 경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는 약간 선호하는 자리에서는 좀 안쪽에 있어요. 사실 그동안 이제 어쨌든 간에 그 7호선 라인에 붙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약간 구릉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안정적으로 수요가 꾸준하게 실수요가 들어왔던 단지인 건 맞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주변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타고서 가격이 계속 꾸준히 같이 단기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본다면 자체적인 힘은 조금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굳이 여기에 차익을 기대하면서 들어가시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거주 목적으로 들어가 보시면서 거주하시면서 꾸준하게 안정적인 어떤 가격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매수를 하신다면은 저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30평대보다는 40평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기에 30평대가 올라왔던 어떤 가격의 상승폭보다 40평대가 올라왔던 가격 상승폭이 좀 적어요. 그다음 30평하고 40평대하고 지금 가격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뭐 호가 기준으로 한다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거래되는 흐름을 봤을 때는 40평대를 매수하시는 것이 추후에도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해 가시는 데에는 더 나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40평대를 좀 매수하시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혹시라도 자금 여력이 좀 더 되셔서 굳이 여기가 아니어도 조금 난 자금이 더 있다 하시면은 저는 솔직히 조금 더 한강변 앞쪽으로 가서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기 센트레빌, 흑석 센트레빌이라든가
이쪽으로 만약에 보실 수 있다면 그렇게 보시고 자금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신다고 한다면 40평대를 매수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이렇게 전략 챙겨드리고요. 저희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 연락 주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보죠. 네, 4149님, 동탄 이신도시의 프리미엄이 거의 안 붙은 분양권을 저점에서 매수하면 어떨까요? 저는 여기 미분양 물량 쌓였다는 뉴스를 접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을런지요. 이사님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동탄 신도시 사실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그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서 뭐 마이너스 P가 붙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럴 때 가격이 좀 약간 마이너스 P가 붙었을 때 아니면 분양가에서 많이 P가 붙지 않은 그래서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의 분양권을 좀 매수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지금 문자상으로는 어떤 목적으로 매수하시려고 하는지를 좀 읽어볼 수는 없는데요. 일단 저는 만약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거라면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동탄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30만 인구를 기대하고 있는 정말 명품 신도시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아직까지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입주 물량이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전세가가 하락하고 또 그러면서 같이 분양가, 매매가가 지금 같이 조금 흔들흔들한 상황인데요. 이게 꼭 모든 그 동탄 이 신도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그 동탄역을 중심으로 SRT 동탄역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의 아파트 가격들은 굉장히 사실은 오히려 P가 2억, 3억씩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거기를 벗어난 좀 외곽으로 빠져 있는 자리들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분양가에서 더 이상 크게 움직임이 없다든지 마이너스 P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탄 이 신도시를 매수하실 때 투자로 보신다면은 저는 지금은 좀 조심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거주로 매수를 하시는 거라면 그 자리가 괜찮아서 들어가시는 거라면 괜찮을 텐데요. 만약에 자금적인 여력이 좀 되신다면은 거주로라도 이왕이면 교통편 가까운 자리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 동탄 이 신도시가 자리 잡히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한 단기 한 3, 4년 안으로는 계속 이 양극화는 좀 심화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쪽으로 자리를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아직도 물량 소화 과정 중에 있군요.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물건에 대한 궁금증 아직 남으신 분, 전체적인 전략 짜고 싶으신 분들 세미나 자리 안내해 드려요. 리얼PSM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이기는 역발상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6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리얼PS 세미나장으로 가시면 되고요. 02-2077-6356 예약은 필수입니다. 방송 중 선착순 10명에게만 무료로 상담을 드립니다. 개별 접수 부탁드리고요. 자, 꼭 이번 기회에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사님, 시장을 이기려면 아무래도 한 발짝 더 앞서서 다가가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 준비된 세미나인가요? 네, 아무래도 그 앞에서 처음에 오프닝 때 또 말씀해 주셨지만 분양시장 간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점점 가격이 꺾일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도 보유세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갈지 또 사실 되게 많은 것들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책에는 좀 더 붙어서 같이 움직이고요. 그러면서도 시장 상황에는 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역발상적인 어떤 투자 전략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나 혼자 뚜벅뚜벅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투자 전략들 좀 준비해 보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동행해 보시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물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떤 물건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개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효창동 효창공원 앞역에서 도보로 한 300m 정도 300m 정도 위치에 있어서요. 거리로 걸으시면 한 4분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물건이 되겠고요. 총 19세대 중에서 이제 3층 매물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16.85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5평이 넘게 나오는 면적이고요. 이제 준공은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임대는 지금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보죠. 위치를 한번
볼게요. 지금 건물 위치 보시면 효창공원 지금 여기 있으면 이제 여기 효창동 아래는 이제 용문동이 되겠는데요. 이 6호선 라인의 위쪽에 자리한 물건이 되겠고요. 지금 이때 보시면은 이제 가장 이 지역에서 좀 관심을 가장 가져야 할 자리는 이제 바로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죠. 이제 앞으로 여기가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는 많이 바뀌게 될 것이고요. 사실 단지 이 지역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고 옆에 있는 이제 용산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호재가 다 어우러지면서 지금 그야말로 용산은 다시 비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입지에 있는 물건이 되겠고요. 특히 이 지역의 특징을 좀 보시면은요, 굉장히 이제 저층 주거지가 몰려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곳곳에 숨어 있는 굉장히 노후된 주거지들이 많이 있고요. 그 자리들은 나중에 추후에 여기 이 지역 전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고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꾸준히 지가가 그런 상황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지에 있으면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국제업무지구예요. 얼마 전에 코레일이 그 드림허브에서 이제 그 어떤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고요. 이 용산국제업무지구뿐 아니라 용산 마스터플랜 전체 이제 실행이 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여기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용역발 검토된 내용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의 결과가 좀 두세 달 정도는 미뤄졌지만 나오게 됐을 땐 또 한 번 용산이 굉장히 크게 흔들하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재들이 있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용산공원의 호재를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미군이 여기 들어가 있지만 이제 올해까지 이주를 완료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명품 공원으로서의 자리를 잡게 될 텐데요.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할 수 있다면 여기가 지금은 다 철망으로 가려져 있어서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큰 공원이 우리가 그런 공원을 갖게 된다. 그 공원이 바로 우리 옆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지역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어질 것이라는 건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산공원에 대한 그 공원화 조성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그 효과도 좀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신분당선이라든가 이런 교통 호재들이 많이 있는 그야말로 호재가 모두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창공원 압력에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지금 이제 매매가를 말씀드릴게요. 3억에 지금 보증금이 지금 2억 1천만 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임대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투자금 9천만 원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저희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리얼PS의 유선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